오늘 영상에서는 조단위 규모의 투자 및 펀딩을 언급하고 있는 대만과 미국의 전고체 관련 스타트업 회사들의 기술을 철저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프랑스에 8조를 투자하여 대규모 전고체 전지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대만의 프롤로지움, 1.5조 원에 달하는 펀딩을 폭스바겐과 카타르 투자청으로부터 유치하고 최근에는 전고체 전지 샘플을 폭스바겐에 전달했다는 뉴스로 주가가 2배 가까이 폭등했던 미국의 퀀텀스케이프가 오늘의 관찰 대상입니다. 이 회사들을 동시에 한 영상에서 다루는 이유는 서로 유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영상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뒤이어 업로드할 영상은 아마 리튬이온 2차 전지를 대략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이미 들어보셨을 최근 도요타가 발표한 전고체 전지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많은 뉴스와 유튜브를 포함한 SNS에 도요타 전고체 전지 관련된 내용이 홍수를 이루고 있지만 그 정체에 관해서 다룬 매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의 막연한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비판적이거나 낙관적 내용이 극과 극으로 양분되어 온 세상을 떠돌고 있습니다. 조만간 업로드할 도요타 전고체 전지 관련 영상에 앞서 다른 전고체 전지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으니 예고편을 보거나 미리 예습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영상을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이거나 아니면 2차 전지에 관심 있는 일반인이거나에 상관없이 도요타가 자신만만하게 발표한 전고체 전지 실체를 모르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그 영상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은 아마 전고체 전지의 미래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전고체 전지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탄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휘발성이 강한 액체 전해질 대신 무기물로 구성된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공성의 고분자 분리막 대신 고체 전해질이 양극과 음극 사이에 위치하면 구태의 무게와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흑연을 음극으로 사용하는 대신 리튬 메탈을 직접 사용하더라도 안전한 배터리를 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전고체 전지를 제조할 때 현실적으로 부딪힌 가장 큰 문제는 고체 전해질로 이루어진 고체 분리막과 고체 전해질이 혼합되어 있는 양극재 층의 궤면 형성입니다. 연속적인 궤면이 형성되지 못하여 충방전 과정 중에 리튬이온이 두 층의 궤면을 통과하는데 저항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고체와 고체층을 힘을 가하여 단단하게 부착시킨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은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특히 산화물계 고체 전해질은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하며 그나마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은 조금 나은 편이지만 여전히 500메가파스칼 이상의 어마어마한 압력을 고온 환경에서 가해 주어야 했기 때문에 양산으로 이어지는 데는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소량 생산은 가능하겠지만 대량 양산을 이런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생산 가격은 전기자동차에 적용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 시점에서 현재 개발되고 있는 고체 전해질에 대하여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산화물계와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의 특성은 높은 압력을 가해도 입자의 변형이 거의 없는 반면 고분자 계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듯이 온도를 올린 상태에서 웬만한 압력을 가하면 잘 찌그러지게 됩니다. 변형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개의 플라스틱을 포개 놓은 후 고온에서 압착하면 자기들끼리 달라붙기까지 합니다. 바로 이런 특성 때문에 고분자 계열의 고체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전지가 일찌감치 사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오래전 영상에서 올렸던 프랑스의 블루솔루션도 상용화를 위하여 산화물계나 황화물 계열이 아닌 폴리에틸렌 옥사이드라는 고분자 계열의 반고체 전해질을 사용하였습니다. 분자량이 작아서 이동이 자유로운 액체 전해질에 비하여 리튬이온 전도도가 1000분의 1도 안 돼서 실제 사용 시 배터리 온도를 60도로 올린 상태에서 사용하지만 계면 형성이 비교적 용이하므로 양산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기물로 구성된 고분자를 사용했기에 결국은 배터리 폭발 사고에 휩싸여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다루었던 미국의 팩토리얼 에너지라는 회사는 강력 접착제에 사용하는 에폭시 고분자 구조를 변형한 형태의 고분자 전해질을 사용함으로써
리튬 덴드라이트 형성을 억제하여 배터리 폭발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를 함과 동시에 소량의 액체 전해질을 첨가하여 기존 고분자 전해질의 낮은 리튬이온 전도도를 어느 정도 극복한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대만의 프롤로지움이라는 회사는 산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의 뼈대로 사용하는 회사입니다. 역시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층에 첨가함으로써 산화물계의 계면 형성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특허를 살펴보면 최근 출원된 대부분의 특허가 액체 전해질 혹은 이연성 액체 전해질을 포함하는 구성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특허 도면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이들은 황화물계나 산화물계 고체 전해질 입자를 중심으로 두 개의 코팅층을 더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설명은 건너뛰더라도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들 코팅층이 액체 전해질을 포함하거나 액체 전해질이 자유롭게 통과하여 중심 입자와 접촉할 수 있다는 특허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이들 특허는 고체 전해질과 액체 전해질을 혼합하는 것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2022년 이들과 일종의 협약을 맺고 양극재, 실리콘 음극재, 그리고 고체 전해질을 공동 개발한다고 선언했는데요. 글쎄요, 뭐 잘 알아서 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족을 달겠습니다. 저에게는 매우 생소한 사실인데요. 프롤로지움사에서 출원한 특허의 발명자를 보게 되면 양준안이라는 사람이 독자 발명자로 출원된 특허가 이 회사 특허의 거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발명자가 포함되지 않은 특허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실 8조에 달하는 전고체 관련 투자를 선언한 회사임을 고려할 때 참 보기 드문 신기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특허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프롤로지움 주식회사와 프롤로지움 홀딩스로 되어 있는데 지주사의 주소가 카이만 군도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분야에 익숙한 분이 계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미국의 퀀텀스케이프라는 전고체 관련 회사의 기술입니다. 이 회사도 역시 산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이 회사의 기술을 요약하자면 고분자 분리막 대신 산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분리막으로 사용하였으며 흑연 음극 대신 리튬 메탈 음극을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양극재층과 고체 전해질 사이의 계면은 어떻게 해결하였을까요? 이제 양극재층 위를 덮고 있는 가림막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양극재층에는 액체 전해액이 전해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에서 사용한 이들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양극재로 이루어진 층을 액체 전해질에 담궈 적신다고 합니다. 퀀텀스케이프가 제작한 자료를 보더라도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기존 액체 전해질을 사용한 2차 전지와 이들이 말하는 전고체 전지의 구조 비교 그림을 보면 양극재층은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전지와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전고체 전지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양극층은 액체 전해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사용되는 양이 양극재층을 푹 적실 정도로 사용하면서 고체 전해질로 이루어진 분리막과의 계면을 형성하게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격히 표현하자면 전고체 전지도 아니고 반고체 전지도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름을 짓는다면 반쪽 고체 전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결국 이 두 회사들은 공통적으로 산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사용한다고 표방하고 있으나 구조를 뜯어보면 액체 전해질이 리튬이온 전도도를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분자 전해질만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유기물 총량이 적게 들어가므로 만약 폭발하는 경우에도 그 폭발력은 고분자 기반의 반고체 전지보다는 작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토요타가 내세우고 있는 전고체 전지가 과연 무엇일까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